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남태령 트랙터 시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남태령 트랙터 시위 참 오늘 대단했어요. 제가 이 남태령 트랙터 시위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계속 우리가 열심히 투쟁은 해오고 있었는데 번번이 막혔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 앞에 우리가 힘없이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 싶기도 한데 매번 이렇게 번번이 무너지니까 좀 짜증도 나기도 하고 맥도 빠지고 뭐 이래저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남태령 시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아주 통쾌하게 승리한 그런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농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싸워서 이 큰 빛나는 승리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라웠던 거는요, 그 자리,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줄기차게 싸움을 해왔는데 그 줄기찬 투쟁의 대부분을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채웠다는 겁니다. 요즘 시위 현장에 가면은 괜히 신나요. 20, 30대 젊은 여성들이 막 이렇게 모여드니까 그 전까지는 왠지 우리끼리 있는 것 같아서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았는데 확실히 우리 편이 늘어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남태령 트랙터 시위 역시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방에서 이 농민들이 거의 2주 정도 계속 올라오셨다고 하거든요. 그 2주 투쟁의 끝에 마무리 시점에 이게 남태령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윤석열이 그 한남동 공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진전을 못하고 주저앉은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맥이 빠지셨겠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여성들이 대거 몰려가고 밤을 같이 세워주고 함께 싸우고 투쟁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서 오신 농민들도 더 힘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남태령 트랙터 시위는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농민들이 남태령에 가려고 했던 건 아니야. 남태령을 그냥 지나가는 자리였죠. 남태령에서 넘어와서 사당동 지나고 이수동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요? 동작대교 다 건너가지고 한남동으로 쳐들어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윤석열이 집으로 너 나와 방 빼 하려고. 그런데 남태령에서 이렇게 탁 경찰이 가로막는 바람에 계속 거기서 지금 뜻밖의 24시간 이상의 시위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도 원래대로 하자면 어제 촛불 집회 마치고 집에 다 들어가야 될 분들이었다고. 그런데 이 갑자기 경찰이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이 남태령으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발생할 필요가 없었던, 생기지 않았을 일이 경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경찰이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과잉 행동을 하는 바람에, 과잉 진압에 나서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경찰은요, 처음에 트랙터 시위대가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생긴다 라는 이유로 길을 막은 겁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이 남태령 고개 전체를 다 막아버렸죠. 남태령 고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m, 12차선인가 막 그럴 거야 아마.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더 막혀. 아니 교통체증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한다며.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는 바람에 길이 더 막히잖아. 그럼 뭐하러 간 겁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란 세력의 일파가 여전히 남아서
우리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시민들의 투쟁을 짓밟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트랙터 시위대 누가 막았는지 좀 꼼꼼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남태령에 도착한 트랙터 시위대는 어제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원래 이분들은요,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12월 3일, 바로 다음날 12월 4일과 12월 5일 전국에서 각각 트랙터를 몰고 출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2주 가까이 계속 트랙터를 몰고 올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상경을 하면서, 북상을 하면서 계속 동네마다 조금씩 이렇게 트랙터 한 대, 두 대 들어오고 해가지고 서울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서울에 도착하셨던 겁니다. 수원에서 하루 쉬고, 자, 서울로 쭉 몰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남태령에서 길을 막은 겁니다. 농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 트랙터 시위를 막은 데가 없었대요. 딱 남태령에서만 막힌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트랙터 같은 경우에 이동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신나게 달려야지 시속 40이 나올까 말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속 20km 정도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셨대요. 아무튼 전국을 돌고 돌아서 도착을 하셨는데 바로 남태령에서 저지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광화문 촛불 집회 시위대가 합세하게 되죠. 그래서 밤새 투쟁을 벌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분들 추웠을 텐데, 그죠? 자, 어제 시위대의 한 장면입니다. 이 여성 사진 한번 보세요. 손톱에 네일아트 하셨네요. 네일아트를 하셨는데 꽁꽁 싸맸어요. 추위를 피하려고. 그리고 핸드폰에 차 빼라 라고. 경찰들이 차로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차 빼라는 거죠. 자, 정말 가슴 뜨거워지는 장면은요, 이 시위대들이 밤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시위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마음을 보낼게요 라고 하면서 각종 간식류라든지 핫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답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피자예요. 피자 같은 경우는 어제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그뿐만 아니죠. 아예 이 각종 시위용품입니다. 음료수라든지 핫팩이라든지 또 엉덩이 깔고 앉는 거라든지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해 두고 그 지하철역에 아예 갖다 놨다랍니다. 지하철 입구에 갖다 놓고 가져가시라고, 드시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또 다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태령역에 있었던 지하철역인데요.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이랍니다. 여기에 초코파이 같은 것도 있고요. 핫팩도 있고요. 네. 여성용품 이런 것들 저기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도움은 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심지어 이렇게 마음을 보낸 분들 중에는 경찰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명의 경찰관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께 뭔가 음료를 보내주셨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가슴 뜨거워지는 거를 느끼게 되지요. 근데 어제 이 시위가 이렇게 따뜻한 면만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어제 경찰의 진압 과정을 보면은요, 시위대, 특히 농민들과 우리 여성들을 고립시켜서 괴롭히겠다. 그래서 괴롭히다 못해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태령 다녀왔는데 이건 경찰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였어. 영하 7도로 떨어졌는데
아스팔트 위에 앞뒤로 봉쇄해 놓고 우리를 완전히 죽으라는 거였어. 사람들이 핫팩이나 음식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우리는 죽었을 거야. 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요. 사람들이 순전히 계속 핫팩 보내주고 옆 사람 생사를 확인하고 살아남았니 괜찮니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에 겨우 살아남았지, 안 그랬으면 우리 경찰 때문에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 이분 이 다음 글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 날도 춥고 경찰은 괴롭히고 하지만 떠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떠나면 농민 어르신들 앞에는 아무 눈치 안 봐도 되는 저들이 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어. 근데 자꾸 일행이 쓰러져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 예, 그런데 시민들의 도움과 응원으로 겨우 버틸 수 있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 시민들의 이 뜨거운 응원이 우리 동료 시민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툭하면 말하고 있는 이 동료 시민들이 진짜 어떻게 연대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경찰들이 정말 비인간적으로 시위를 막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누가 보더라도 경찰이 의도적으로 그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들과 여성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거예요. 날도 춥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 또 지방에서 밤새 올라온 농민들은 피곤할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괴롭히고 가로막으면 나가 떨어지겠지 라고 한 겁니다. 참,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 그건 아니죠. 우리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결국 돌파했죠.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오늘 한남동에서 있었던 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자, 사회를 맡은 저는 안산에서 지금 카드로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참 가슴 뜨거워지는 장면이죠. 그 숱한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 특히 행안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김성애 의원 같은 경우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셨고요. 그 밖에 많은 의원들이 응원들 나가주셨고, 현장에서 또 경찰관들과 협상까지 벌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빛나는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이 시민들의 투쟁을 일부러 가로막은 자는 누구일까요? 왜 시민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걸까요? 차가 막힌다라는 이유로 트랙터 시위를 막았는데 그 때문에 차가 더 막혔어요. 그러면은 웬만한 경찰 같으면 아이고 내가 착각했구나, 생각 잘못했구나 해서 바로 시위대를 텄어야 돼요. 그런데 밤새 결국 안 트고 있다가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동하니까 마지못해서 길을 텄습니다. 도대체 경찰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요, 이건 경찰들이 여전히
윤석열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의 공모자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라고 밖에는 제가 달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그 공모자들, 윤석열의 내란 공모자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민들을 짓밟고 억압하고 있는 자들, 그 얼굴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겠죠. 방배경찰서장입니다. 이름은 최영기. 제가 신상을 좀 더 밝혀줘야 되는데 신상은 추가로 밝히도록 하고요. 생기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배경찰서 홈페이지에 가면 떡하니 떠 계세요.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2021년에 총경으로 승진합니다. 주로 지방에서 경찰서장을 했더라고요. 충북 영동 경찰서장도 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올해 초에 서울에 온 모양입니다. 방배경찰서장에 취임하죠. 자,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배경찰서장 최영기. 이 사람이 가장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할 경찰관입니다. 총경 최영기. 방배경찰서장입니다. 방배경찰서는 남태령에서 정말 채 2, 3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방배경찰서장이 막으라 그러면 막은 거죠. 특히 이 남태령이라는 데가 길이 한 갈래 뿐인데다가 양쪽으로는 산이 있고 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길을 막아버리면 돌아갈 수 있는 우회로조차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우회로도 없는 곳에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시민들이 너도 나도 도움을 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 추운 날 남태령에서 숱한 아사자 동사자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 책임을 묻는다면은 제일 첫 번째로 져야 할 사람이 방배경찰서장 최영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런지도 몰라요. 아이, 경찰서장급 정도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 웃대가리가 더 문제 아닐까? 예, 그 웃대가리를 또 살펴보죠. 웃대가리는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최현석 서울경찰청 차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장이 김봉식인가요? 그 사람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직무대리로 최현석 서울경찰청 차장이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는 차장이 한 2~3명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생활안전 차장이라고 부릅니다. 최현석 서울경찰청 차장. 이렇게 생겼어요. 잘 안 보입니까? 그러면 예,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최현석입니다. 이 사람의 프로필을 좀 전해드리죠. 얼마 전까지 중앙경찰학교장을 했습니다. 중앙경찰학교장 오기 전에는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는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기획조정관이었죠.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요직을 두루 섭렵합니다. 2021년에 경무관에 승진했지만 1년 만인 2022년에 치안감이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대전경찰청에서 근무했었는데 예, 그 뒤에 국가수사본부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서 사이버수사국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관 이런 것들을 맡았는데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윤석열이 경찰을 동원해서 야권을 탄압하는, 자신의 정적을 탄압하는 일이 꽤 많았었죠. 우리 이 서울의 소리 초심님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 꽤 많이 불려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초심님 같은 사람 또는 저 같은 뭐 유튜버들 또는 SNS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바로 사이버 수사국장이죠. 유튜브나 SNS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 공로로 요직을 두루 섭렵하다가 마침내 뭐가 된다? 경찰청 차장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의 꼬붕이자 하수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 최현석 차장에 대한 추가적인 프로필은요, 제가 계속 조사해서
취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찰청 차장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야. 진짜는 따로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몰라서 세 번째, 어떻게 보자면 최종 책임자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경찰청 본청 차장입니다. 서울청이 아니라 경찰청 본청 차장이죠. 충남 서산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호영.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출신이고요. 간부 후보생으로 40기. 나이는 66년생이니까 올해 58세네요. 행안부 경찰국장을 역임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이 뭐 하는 겁니까? 원래는 행안부에 경찰국이라는 데가 없었죠. 윤석열이 들어와서 경찰국을 만들었죠. 최초의 초대 경찰국장은 누구? 이순홍가 하는 사람. 대학 때 자기 동료 선배를 팔아먹었던 프락치. 그 새끼가 초대 경찰국장을 했고요. 그 다음을 이은 사람이 바로 이호영입니다. 경찰국이라는 것은 경찰을 윤석열의 친위 부대로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보직이죠. 그 자리를 바로 이 사람이 맡았던 겁니다. 친윤의 친충안파인 거죠.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이번 쿠데타 내란 세력의 핵심이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사람의 직계였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더 의심스럽지. 조지호 경찰청장도 당연히 의심스러운데 그 사람만큼 의심스러운 자가 이자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얘가 더 내란 세력 같은데 이런 냄새가 좀 들지 않으세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경찰청 차장 이호영입니다. 특히 이 사람한테 좀 보여지는 장면은 뭐냐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쾌속 승진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서 여기 등장하는 서울경찰청 차장 최연석, 이 사람 역시도 보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진급을 하고 요직을 두루 섭렵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이보다도 더 속도가 빠릅니다. 이 사람은 경무관 승진은 최연석 차장보다 먼저 했지만 진급은 더 늦었어요. 치안감 승진은 늦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또 진급을 해서 치안 정감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2단계를 승진한 겁니다. 초반에는 다른 사람보다 출세가 늦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2단계를 갑자기 승진하면서 초고속 승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 보면은 경찰국장을 했던 이게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뭔가 꽤 수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수상하죠. 수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윤석열의 직계라고밖에 볼 수 없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경찰청의 주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제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자들이 아니었다면 어저께 밤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둡시다. 방배경찰서장 최영기, 서울경찰청 차장 최현석, 그리고 경찰청 차장 이호영. 자, 한 명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배경찰서장 최영기, 서울경찰청 차장, 지금 현재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입니다. 최현석, 그리고 이호영 경찰청 차장, 이 사람이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리입니다. 치안정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